여러분은 천원 지폐 뒷면의 그림이 누구의 작품인지 아시나요? 바로 조선의 화가 겸재정선의 그림입니다. 조선 후기 화가 정선은 흔히 진경산수화의 거장으로 불립니다. 진경산수화란 실제 경치, 우리 강산의 참모습을 그대로 그린 산수화를 뜻하는데요. 안견의 몽유도원도처럼 실제하지 않는 풍경을 상상적으로 그리는 관념산수화와 대비되는 개념입니다. 당시 대부분의 화가들이 중국의 풍경을 상상으로 그리던 관행을 따르던 것과 달리 정선은 우리 땅을 직접 보고 그리는 화풍을 개척했습니다. 과연 정선이 어떤 여정을 거쳐 진경산수화의 대가가 되었는지, 그의 대표작들은 어떤 이야기를 담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잠시 18세기 조선의 산과 강으로 시간여행을 떠나볼까요? 겸재정선은 조선 후기를 살았던 화가이자 문인이었습니다. 1676년 한성에서 태어난 정선은 어릴 적부터 그림에 재능을 보였습니다. 젊은 시절 당대의 대학자들에게 학문을 익힌 그는 20살이 되던 해 당시 영의정이던 김창집의 천거로 왕실의 도화서 화원이 됩니다. 사실 도화서 화원은 중인들의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몰락한 양반 가문 출신이었던 겸재는 왕을 위해 그림을 그리는 관직 화가로 경력을 시작했죠. 그는 안정된 관직 생활 속에서 점차 두각을 나타냈고 이후에는 현감과 같은 관직에도 오르며 사회적으로도 입지를 다졌습니다. 하지만 정선의 마음속에는 새로운 그림 세계에 대한 열망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당시 조선의 그림 풍경은 중국의 것을 모방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이상적인 산과 물을 그려낸 중국 남종화풍이 교과서 같은 역할을 했고 많은 화가들이 실제로 보지 못한 중국의 산천을 상상으로 그려내곤 했죠. 30살 무렵의 정선은 이러한 관행에서 과감히 탈피합니다. 그는 붓을 들고 직접 산과 들로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강산을 눈으로 보고 느낀 대로 그리겠다는 결심이었죠. 기록에 따르면 정선은 금강산을 비롯한 전국의 명승지를 두루 답사하며 그림을 그렸고 그 과정에서 자신만의 화풍을 완성해 갔다고 합니다. 상상 속의 중국이 아니라 현실 속의 조선 산천을 화폭에 담기 시작한 것입니다. 정선의 이런 시도는 조선 회화사의 한 획을 그은 혁신이었습니다. 실제 풍경을 그리는 진경산수화라는 새로운 장르가 탄생한 순간이었죠. 그의 붓끝에서는 우리 산천의 사계절과 풍경이 생생하게 되살아났습니다. 때로는 붓을 힘차게 눌러 바위산의 질감을 살리고 때로는 옅은 담청색으로 산허리를 감싸 안는 안개를 표현했습니다. 그가 창안해낸 이러한 우리 고유의 화법은 우리 강산의 아름다움을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는 방식이었습니다. 그 결과 그는 우리나라 회화사에서 가장 위대한 업적을 남긴 대화가, 그림의 성인으로까지 불리게 되었습니다. 평생을 우리 국토를 그림으로 기록한 화가 정선은 말년에 자신의 고향인 한양으로 돌아와 여생을 보냈는데 1759년 84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날 때까지 붓을 놓지 않았다고 전해집니다. 정선의 수많은 작품들 중에서도 이번 호암미술관 전시에서 직접 볼 수 있는 대표작들을 중심으로 그의 예술을 감상해 봅시다. 전시장에 들어서면 입구에서 가장 먼저 마주하는 두 점의 대작이 있습니다. 하나는 비겐 뒤에 인왕산을 그린 인왕제색도이고 또 하나는 금강산의 웅장한 전경을 담은 금강전도입니다. 이 두 작품은 평소 교과서나 사진으로만 보던 국보급 걸작으로 한자리에 나란히 걸린 모습만으로도 관광객의 숨을 멎게 하죠. 인왕제색도는 정선이 1751년 76세의 노년에 그린 걸작입니다. 폭우가 지나간 뒤 안개가 피어오르는 인왕산의 모습을 포착한 이 그림은 보는 이를 비가겐 서울의 한 풍경 앞으로 데려다 놓습니다. 화면 오른쪽에 힘찬 필치로 쓰인 제목 인왕제색이 보이고 산 아래에는 옅은 안개구름이 자욱하게 깔려 있습니다. 골짜기마다 물안개가 피어올라 산세를 휘감고 산기슭의 초가집들과 나무들이 비에 씻긴 깨끗한 대기를 통해 어렴풋이 드러납니다. 거대한 화강암 바위산 인왕산은 빗물에 씻겨 검은 빛으로 더욱 뚜렷하게 윤곽을 드러내고 있죠. 한 폭의 그림의 폭풍우 뒤 고요함이라는 찰나의 순간이 이토록 생생히 담겨있다는 사실에 감탄하게 됩니다. 겸재정선의 최고 걸작 중 하나로 꼽히는 이 인왕제색도는 현재 국보 제216호로 지정되어 있으며 한국회화사에 남긴 그의 유산을 상징하는 작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정선이 1734년에 그린 금강전도는 그가 그린 금강산 그림 중 최고봉으로 꼽히는 작품입니다.
금강산 내금강 지역 전경을 한눈에 담아낸 이 그림은 마치 하늘에서 내려다본 듯한 시각으로 그려졌는데요. 화면 가득 빽빽하게 들어선 뾰족한 봉우리들 하나하나가 정교하게 묘사되어 있으며 산들의 배열은 원을 그리듯 독창적인 구도로 압축되어 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들여다보면 깎아지른 듯한 기암괴석들 사이사이에 계곡과 사찰의 모습도 보입니다. 수없이 많은 봉우리들이 겹치고 쌓여 있지만 전체적으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구도를 통해 금강산의 광활한 풍경이 한 폭에 펼쳐집니다. 이 그림을 보면 정선이 왜 금강산에 그토록 매료되었는지, 그리고 왜 금강산 그림에 평생 심혈을 기울였는지 느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정선은 금강산을 여러 차례 답사하며 수십 점의 그림을 남겼는데 그 중에서도 이 금강전도는 현재 국보 217호로 지정된 작품으로서 조선의 금강산 그림 중에서도 으뜸이라 불립니다. 이 밖에도 전시장에서 만나게 될 정선의 작품들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장안 연우도라는 작품은 비 내린 뒤 안개에 휩싸인 한양 도성의 모습을 그린 그림으로 정선 특유의 실제 풍경 표현이 잘 드러난 작품입니다. 한양의 경관을 소재로 했기에 오늘날 서울의 옛 풍경을 상상하게 해주는 귀중한 자료이기도 하죠. 또 정선은 산수화 외에 인물화나 기록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도 솜씨를 발휘했는데 개상정거도라는 그림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개상정거란 시냇가에 조용히 머문다라는 뜻으로 이 그림에는 안동 도산서원과 그 주변 산수가 잔잔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눈여겨보면 서원 내 완락제에 한 학자가 앉아있는 모습이 보이는데 바로 조선의 대학자 퇴계 이황의 모습입니다. 이 작품은 정선 자신의 외조부가 남긴 일화를 바탕으로 그린 것으로 정선 집안이 퇴계 이황과 맺었던 인연을 기리는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이 개상정거도가 앞서 언급한 1,000원짜리 지폐 뒷면의 그림 원본이지요. 일상 속 지폐로 접했던 바로 그 그림을 이번 전시에서 실물로 직접 감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겸재정선이 우리 미술사에 끼친 영향은 무엇일까요? 정선을 논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앞서부터 계속 언급한 진경산수와 정신입니다. 그는 단순히 눈에 보이는 경치를 그대로 베껴 그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정선의 그림에는 조선 사람만의 정서와 자연관, 그리고 유교적 세계관까지 깃들어 있습니다. 그의 산수화를 찬찬히 들여다보면 자연과 인간을 바라보는 그의 특별한 시선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우선 정선은 자연을 단순한 배경이 아닌 주인공으로 대했습니다. 이전까지 그림에서 산천은 사람이나 이야기를 돋보이게 하는 배경으로 여겨지기 일쑤였지만 정선의 그림에서 산과 강은 그 자체로 생명력을 가진 존재입니다. 겸재라는 호는 스스로 겸손히 낮추어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하다라는 뜻입니다. 겸재정선은 자신의 호처럼 겸손한 태도로 자연을 마주하며 있는 그대로의 아름다움을 그림에 담았죠. 그의 인왕산이나 금강산을 보면 화면 구석에 작게 그려진 인물들은 구차적인 존재일 뿐 산새와 구름, 나무와 물줄기가 오히려 더 크게 숨쉬고 움직이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이는 자연과 인간이 조화를 이루는 동양적 세계관이 그림에 투영된 결과일 것입니다. 인간은 자연의 일부이며 자연 속에서 비로소 인간의 삶도 의미를 찾는다는 철학이죠. 정선은 이러한 조선적 미의식을 그림으로 표현했고 보는 이들은 그의 작품을 통해 자연에 대한 경외심과 겸허함을 느끼게 됩니다. 폭포 앞에 작은 선비 한 명, 드넓은 강을 건너는 조그마한 나룻배. 정선의 그림 속 인간이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겸허한 태도는 오늘날 환경을 생각하는 우리에게도 깊은 울림을 주는 메시지입니다. 또한 정선의 그림에는 그림 그 자체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담겨 있습니다. 그는 조선의 산수를 사실적으로 기록하면서도 예술적 구성과 변형을 가미하여 회화적 완성도를 높였습니다. 예를 들어 금강전도를 보면 정선이 실제로 본 풍경들을 한 화면에 효과적으로 재구성하기 위해 과감한 시각 변화를 시도한 흔적이 보입니다. 가까운 산은 아래에서 위로 올려다보고 먼 봉우리들은 하늘에서 내려다본 듯 표현하여 한 폭의 다양한 시점을 담아낸 것이죠. 이러한 기법은 단순한 사실 기록을 넘어 예술로서의 산수화를 추구한 결과입니다. 그는 현실과 이상을 한데 융합하며 보이는 대로 그리되 보이는 그 이상을 그린다는 예술관을 몸소 실천한 셈입니다. 이처럼 정선의 작품은 기록화이자 예술화로서 후대 화가들에게도 큰 영감을 주었습니다. 비록 뚜렷한 계승자가 나타나 그의 화풍이 하나의 파벌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우리 땅을 그린다는 개념은 서서히 한국 미술의 전통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정선이 보여준 예술적 자부심과 개척 정신은 훗날의 화가들에게 귀감이 되었지요. 겸재 이전 시대에 안견이 꿈속에 이상향을 그린 몽유도원도가 있었다면 정선은 현실 속 우리의 국토에서 이상향을 발견해낸 화가라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그의 그림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금수강산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새삼 깨닫게 되고 또 우리 선조들이 그 자연을 얼마나 아끼고 사랑했는지를 느낄 수 있습니다. 교과서와 미술사 책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거장 겸재 정선은 그래서 미술을 넘어 문화 전반에 걸쳐 큰 유산을 남겼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진경산수라는 말은 이제 한국적 아름다움의 대명사처럼 쓰이고 있고 인왕제색도와 금강전도 같은 작품은 한국을 대표하는 이미지로 세계에 소개되곤 합니다. 그의 작품들은 여러 점이 국보와 보물로 지정되어 국가적 가치를 인정받았으며 앞서 얘기했듯 지폐 디자인에도 활용되어 온 국민이 일상에서 접하는 친숙한 그림이 되었습니다. 300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정선은 여전히 우리 곁에서 조선을 그리는 화가로 살아 숨쉬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겸재 정선의 예술 세계를 직접 만나보고 느껴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지금 우리 곁에 찾아와 있습니다. 바로 경기도 용인에 있는 호암미술관에서 열리고 있는 특별전 겸재 정선 전시입니다. 삼성문화재단 창립 60주년과 정선 탄생 350주년을 기념하여 마련된 이번 전시는 앞서 소개한 국보 금강전도, 인왕제색도를 비롯해 무려 165점에 달하는 정선의 작품들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사상 최대 규모의 회고전입니다. 국내외 18개 기관과 개인 소장처에서 온 소중한 진품들이 모였고 정선의 문화재급 작품 12점 중 8점을 직접 볼 수 있을 만큼 그 구성도 화려합니다. 전시는 2025년 4월 2일부터 6월 29일까지 이어지며 전통미술 전문 공간인 호암미술관의 아름다운 한국정원, 휘원과 함께 관람할 수 있어 눈과 마음이 모두 풍요로운 시간이 될 것입니다. 시간의 거리를 넘어 전달되는 진경산수와의 감동, 그리고 그 속에 담긴 조선의 혼을 느껴보시길 바랍니다.